안녕하세요. 한자천재 윤쌤입니다. 백의종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의종군을 한자로 보시겠습니다. 백의종군, 흰백 옷의, 따를 종, 군사군. 백의는 흰옷이지요. 따를 종은 군대를 따라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백의종군을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흰옷을 입고 군대를 따라서 전쟁터로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전하,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면 능히 적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조선시대 관료들은 의식에 참가할 때나 업무를 볼 때는 직급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일반 백성들은 색깔이 없는 흰옷을 입었으므로 백의란 벼슬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미 관직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 그 직을 잃고 특정한 관직에 임명되지 않은 채 전쟁터로 나가는 것을 백의종군이라고 했습니다. 백의종군은 전투에서 패하는 등의 죄를 지은 사람에게 공을 세워서 자신의 죄를 씻으라는 의미에서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선시대 백의종군을 명을 처음 받은 이는 연산군 때 김모씨였습니다. 김모씨는 성종의 상 중에 음탕한 짓을 한 죄로 백의종군의 명을 받았습니다. 중종 때의 경우 삼포회란 당시 도망간 윤모씨 등에게 백의종군이 명해졌습니다. 또 정광필이 외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미 파직된 이모씨에게 백의종군케 할 것을 건의한 기사 등이 보입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백의종군 관련 기사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임진왜란 당시였습니다. 백의종군의 명은 임진왜란 초기에 집중적으로 내려졌습니다. 이는 전쟁 상황이 급박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의종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은 과연 몇 번이나 백의종군을 했을까요? 특이하게도 2차례나 백의종군한 인물입니다. 1587년 비변사에서 녹둔도 패전 책임을 물어서 이경록과 이순신 등의 처벌을 건의하자 선조 임금은 백의종군케 하였습니다. 1587년 함경도에 있는 조산보 만호 이순신이 녹둔도의 둔전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둔전 보실 거예요. 둔전. 둔전은 변경이나 군사 요지에 설치한 군량 및 조달을 위한 토지입니다. 1587년 가을에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9월 1일 이순신이 경흥부사 이경록과 함께 군대를 인솔하여 녹둔도로 가서 추수하는 사이에 추도에 살고 있던 여진족이 사전에 화살과 무기를 숨겨놓고 있다가 기습 침입하여 녹둔도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녹둔도 전투에서 조선군 11명이 죽고 160여 명이 잡혀갔습니다. 북병사 이일은 도망했으나 이순신은 이경록과 함께 열심히 싸웠고 그 결과 승리하여 조선 백성 60여 명을 구출했습니다. 이순신은 뛰어난 무술로 고작 수십 명의 병사들로 천여 명의 여진족 기병을 상대로 방어에 성공했으며 반격하여 무찔렀습니다. 조산보 만호 이순신은 북방 여진족의 약탈 및 침략을 예상하고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북병사 이일에게
추가 병력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세에 몰렸으나 적은 병력으로 크게 승리한 전투였는데 북병사 이일은 이순신에게 그 책임을 덮어 씌우고 이순신은 죄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다가 백의종군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선조는 이순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매우 건방지고 자신의 재주를 믿고 선조 자신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듯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 모든 백성들은 이순신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실제로 이순신이 있는 지역으로 가서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러니 국외로는 일본에게 위협당하고 국내에서는 이순신에게 위협당한다고 생각했던 선조 임금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순신에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전 당시 일본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의 밑에 있던 부하가 조선 조정에 첩보를 하나 주었습니다. 갓도 기요마사의 부대가 부산을 통해 침략해 올 것이라고 첩보를 주었는데 조정은 이 말을 믿었던 반면 이순신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부산 앞바다는 물살도 세고 전라도처럼 섬이 많지 않아서 배를 정박할 곳도 없고 포위당할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첩자의 말만 듣고 그런 위험한 곳에 우리 수군을 함부로 출동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서 결국 선조의 출전 명령에 불복했습니다. 1597년 1월에는 국왕을 속이고 조정을 가볍게 여겼다는 이유로 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정탁에 의해서 구원되어서 이순신은 백의종군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칠천량해전에서 패한 후 원균이 칠천량해전에서 패했습니다. 이순신은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되었고 괴멸 상태였던 조선 수군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칠천량해전 무엇일까요? 칠천량해전. 칠천량해전은 정유재란 때인 1597년 7월 15일 원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이 칠천량에서 일본 수군에게 대패한 해전입니다. 전하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면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이 임진왜란 당시인 1597년 8월 15일 전남 보성 열선루에서 선조에게 올린 장계 내용입니다. 그 후 사흘 후인 8월 18일 수군을 재정비해서 명량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장계를 보실까요? 장계. 장계는 일종의 보고서입니다. 장계는 왕명으로 지방에 나간 관원이 글로 써서 올리던 보고입니다. 명량해전 보시겠습니다. 명량해전. 명량해전은 명량대첩이라고도 합니다. 명량해전, 명량대첩 또 같은 말입니다. 정유재란 때인 1597년 9월 16일 이순신이 명량에서 일본 수군을 대파한 해전입니다. 명량은 울돌목이라고도 합니다. 전라남도 진도와 육지 사이의 해협입니다. 칠천량해전의 참패로 괴멸 위기에 있던 조선 수군을 재건해서
정유재란의 전세를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충무공이 명량해전에 출전한 것 자체가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을 격파한 것만큼 기적으로 여깁니다. 그 후 노량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백의종군 하면 이순신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량해전 보시겠습니다. 노량해전. 노량해전도 임진왜란 때의 싸움이죠. 노량해전은 정유재란 때인 1598년 11월 18일에서 19일 이틀 사이에 이순신과 진린이 이끄는 조선 또 명나라 연합함대가 노량 앞바다에서 왜군을 크게 무찌른 해전입니다. 노량은 경상남도 남해도와 하동 사이의 해협입니다. 한자 전제 열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